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오히려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소식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냉철함과 통찰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파도가 몰아쳐도 위기는 곧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투자의 격언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이 이란 주요 핵시설 세 곳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지금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의 이란 핵개발 핵심 시설들에게 이제 이 미공군 폭격기가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발을 던졌어요. 실제로 어, 폭격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투자자들이 일제히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내다 팔고 안전 자산을 찾아 나섰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하루 만에 15% 넘게 급등을 하면서 공포 수준인 20을 넘어섰고 글로벌 주가 지수들은 개장과 동시에 급락 출발을 또 했습니다. 뭐 다른 기술주와 성장주의 투자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로써 이제 미국은 사실상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란과의 전면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중동 지역 긴장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극도로 또 이 긴장감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미국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주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원전 산업과 두산에너빌리티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전쟁 위험에 따른 전반적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에도 일시적인 단기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 발발, 이 공습 발발, 공격 발발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랑 안전자산 선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라고 해도 증시 전반의 하락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란의 핵시설은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랑은 성격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미국이 공격한 대상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개발 시설, 중수로 실험 시설, 핵탄두 설계 관련 시설 등의 이 군사적 성격이 강한 시설입니다. 나탄즈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고 포르도 지역에서도 이제 지하 농축 시설이 있죠. 그리고 아락 쪽에도 이제 중수로 원자로 이런 그 시설들은 전력을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를 하거나 플루토늄을 추출을 해서 핵무기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부터 국제사회의 의심을 또 받아왔고 그래서 원전이 아니라 이거를 똑같이 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원전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군사 시설로 지금 간주돼 갖고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말하고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을 잡고 있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체코의 두코바니, 뭐 이 미국의 유스케일, SMR 건설 예정지나 뭐 한국의 신한울, 고리 원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생산과 기후 대응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민간 에너지 시설입니다.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철저한 감시랑 투명한 보고 체계를 또 따라야 돼요. 이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시설 자체를 공격하는 거는 명백한 전쟁 범죄고 국제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이란 쪽에서는 핵에너지를 뭐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그동안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실제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고농축 우라늄의 보유량도 그렇고 지금 뭐 400kg라고 했나요? 예. 그리고 이제 국제 감시도 심지어 거부를 하고 있었죠. 예. 그다음에 핵 확산 금지 조약 뭐 NPT인가? 그 위반 의혹도 지금 계속 또 나와 있었고 그래서 국제사회 전체에서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위장된 군사 목적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 이 이란 그 미국 측에서 이란 핵시설 저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제재라고 생각을 제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거를 자꾸 원전이랑 연계를 지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성향이 다르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을 때리는 거는 그거는 진짜 불법적인 그런 어떤 악의적인 전쟁이고 핵무기를 만드는 시설을 제어하는 거는 국제 질서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둘을 구분을 못하면 투자는 물론 시세 판단도 오해를 또 하게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격은 원전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군사 핵시설을 타격을 한 것이고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이 민간 원자력 발전 산업과는 구조적 연관은 없고 오히려 글로벌 원전 산업의 신뢰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호재와 악재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 악재 측면부터 보면 전쟁 긴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려로 이제 번지면서 전반적인 투자 축소와 인프라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게 좀 악재겠죠. 그리고 또 혹시 원자력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 지금 막연한 불안감이 사회적으로 퍼질 경우에는 원전 산업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을 갖는 거는 투자자로서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자연스럽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 그리고 또 미사일이 또 어디 떨어질지 오차 범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공격이 일어나면 원전은 위험한 시설이 아니냐. 그런 위험한 걸 누가 더 짓고 싶어 하겠느냐라는 그 논리는 사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또 들으면 합리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글로벌 정책과 산업의 흐름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먼저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뭔가요? 자, 석유, 가스, 뭐 송유관, 전력망 이렇게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변전소, 수력발전소, 전선망을 먼저 타격을 했었죠. 이럴 때 이제 기후와 날씨에 상관없이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원전이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세상일수록 믿을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하다. 원전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원전은 전쟁을 고려한 다중경납 보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안전위원회 지금 NRC, IAEA에서도 지금 기준으로 지금 직접 타격을 받더라도 방사능 유출이 없을 정도의 물리적 안정성을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 자포리자 원전도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었죠. 근데 발전소는 다행히 붕괴되지 않았고 방사능 누출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이 비행기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사고가 나면은 뭐 수백 명까지도 이렇게 희생이 되지만 사람들은 더 안전한 비행기를 또 만들어서 타고 다닙니다. 원전도 같습니다.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 기술로 관리를 하려고 해요. 최근에 그래서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은 사고 시 자동으로 냉각되는 그 수동안전 설계도 또 갖추고 있어요. 뭐 테라파워, 뉴스케일, 그다음에 엑스에너지 등의 이런 차세대 SMR 기업들이 각국에서 지금 대규모 투자를 받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더 많은 나라가 원전 도입을 선택 중에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원전을 실제로 확대를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움직임은. 그리고 일본도 보십시오. 후쿠시마 이 아주 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줄였던 원전을 재가동 중에 있고 미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지금 SMR 수십 기 도입하는 그 계획까지도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한국도 2030년까지 원전 2기 건설 확정. 그다음에 추가로 체코, 폴란드 수출 계약 확정. 전쟁 갈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들은 잘 보십시오. 석탄 가스보다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전력원을 찾게 되고 그게 여러분들 원전이에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은 왜 도대체 주가가 이렇게 오를까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 사실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방송을 2만 원 미만 때 처음 2만 원 전후로 처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무시를 하면 안 돼요. 단순히 원전 운영 회사가 아닙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 주기기, 그다음에 SMR 모듈, 가스터빈, 캐스크, 전 세계 원전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필수 장비들을 제작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전 세계가 원전을 늘리겠다고 하면 주기기 발주 증가가 되고 SMR이 활성화가 되면 두산은 SMR 모듈 제작 수주에 들어가고 사용 후 핵 연료가 늘어가면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캐스크 수요가 폭증할 테고 그래서 지금처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두산에너빌리티는 글로벌 핵심 공급망으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전은 여러분들 위험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세상일수록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을 수 있는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이 민간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뭐 댐, 뭐 제방 이런 거는 공격을 하면 안 된다고 제네바 협약 제1 추가 의정서에 그 제56조에 아예 명시가 돼 있죠. 원전은 공격 불가한 아주 최고 레벨의 이 인프라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여러분들 공격을 만약에 하면 방사능 유출이 또 되니까 인류가 전체가 다 피해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지의 강도가 높은 것이고 고의로 만약에 전시에 원전을 공격을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뭐 국제형사재판소 ICC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유럽의 이 최대 원전 자포리자 원전 그때 이제 러시아군이 무력으로 점령을 했었고 이후에도 뭐 수차례 포격이나 피격 뭐 의혹이 있었어요. 원전 종사자들이 인질화된 사례가 또 얘기가 나왔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은 뭐 원전에 그 무리한 뭐 데미지는 없지만 국제법상 금지가 되어 있어도 현실에서 무력 점령이나 부주의한 충돌이 충분히 발생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래서 현대 원전은 물리적, 기술적 방어 체계가 강화되어 있다. 경락 건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일반 건물의 10배가 넘는데요. 그리고 SMR 자체는 또 지하에 매립되거나 모듈용으로 위험시 자동 정지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나라 원전은 뭐 아시겠지만 또 외부 충격, 그다음에 해일, 지진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또 설계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자포리자 원전도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지만 방사능 유출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뭐 원전을 일부러 폭격할 일은 없겠지만 원전도 분명히 위험성은 있어요. 예, 제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더 커지고 있는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생에너지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태양광을 보세요. 밤에 태양광이 있습니까? 밤엔 태양광이 없어요. 풍력을 보세요, 여러분들. 무풍일 때 풍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화석연료 보십시오. 수입에 의존해야 돼요. 에너지 주권이 붕괴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AI 반도체 시대에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수가 될 거예요. 원전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뭐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으로 회귀 중에 있는 것이고 이 중심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아무튼 뭐 이 현실적으로는 뭐 이 전쟁이 발발되더라도 교전국들도 원전 시설만큼은 가능한 한 직접 공격 대상에서 제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모든 인류에 대한 범죄로 간주될 만큼 무거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죠? 뭐 지금 각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물리적 보호도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고 원전을 공격하는 행위는 곧 인류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감대를 갖고 핵심 인프라를 지금 전 세계가 지키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6만 원 돌파 이후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목표가를 앞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리고 2023년 이후에 원전 르네상스 이 분위기를 타고 2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최근에 지금 뭐 6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2025년 6월 19일인가요? 6만 원을 넘어선
그 상황. 그리고 이미 지금 보면은 제가 채널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방송을 처음 한 게 지금 1년이 아직 안 지났어요. 근데 이미 주가가 단기간에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 투자자로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펀더멘탈과 향후 모멘텀을 면밀하게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여러 증권사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KB증권이나 뭐 이런 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어요. 7만 5천 원까지 상향을 했죠. 그리고 원전 및 SMR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주가 상향은 뭐 이 증권가에서 상향을 하면 다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단순한 기대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뚜렷한 근거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움직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미국에서 지금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는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대형 원전이랑 심지어 SMR 시장 성장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투자에너빌리티가 그 공급망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 부분.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원전 분야에서의 이 생산 전문 기업, 파운드리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해내고 있어요. 원전 주기기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서 전 세계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부품과 설비를 납품하는 그런 구조인데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를테면 반도체 업계의 TSMC에 비교해서 원전계의 TSMC라는 그 기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주요 SMR 개발사들이 앞으로 수십 기에 달하는 소형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을 할때 마치 팹리스 업체가 TSMC의 칩 생산을 맡기듯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기 제작을 대거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 구조의 변화는 두산에너빌리티에게 장기적으로 수주 성장성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 부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투자의 관점을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체코 쪽에도 마찬가지고 예? 어, 체코 자회사가 지금 두산 스코다 파워 거기서 직접 터빈을 만들어서 납품할 예정이고 또 이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발생할 전망이고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 원전 그다음에 테물린 체코의 추가 원전이죠. 여기서 이제 추가 수주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어, 웨스팅하우스가 또 신규 원전 건설을 준비 중에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주기기를 공급하는 두산에너빌리티에게 또 호재될 것이라는 그런 평가도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SMR 분야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전망이 되게 밝잖아요. 미국의 유스케일 파워 이곳에 이 SMR용 핵심 부품을 제작을 해서 공급한 실적이 실제로 있고 앞으로 유스케일이 루마니아 등에서 추진하는 SMR 사업에도 후속 공급을 할 것으로 또 보이죠. 유스케일이 움직이면 두산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최근 SMR 인허가를 기간 단축을 또 했어요. 아무튼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SMR 상용화가 또 이렇게 속도가 붙고 있는데 이런 여러분들 제도적 지원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제조 파트너사들의 주문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지금 AI 시대 전력수에 대비해서 원자력 발전 용량을 대폭 확대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신규 원자로 승인 절차를 18개월로 또 단축을 했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풍부한 제작 경험을 갖추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에게 앞으로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열릴 전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을 하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 조정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탄탄한 기술력,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늘어나는 이 원전 수요라는 구조적 성장 동력 덕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증권가의 지금 컨센서스 지금 평균적인 이 목표 주가를 보면 7만 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다 보수적인 전제들도 포함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향후에 1, 2년간 SMR 분야에서 예상 이상의 수주 성공을 거두고 해외 원전 수출이 현실화가 되면 주가 리레이팅도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일부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주가 10만 원 시대도 열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죠. 저는 이제 목표 주가를 8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올해 적어도 8만 원. 아무튼 뭐 저 윤철중 개인적인 견해로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기의 핵심 플레이어로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래서 6만 원을 돌파한 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에 대해서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지금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더 견고해지고 있다. 제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워렌 버핏이. 그렇죠? 원전 산업의 미래를 믿는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는 매력적인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딱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미국과 이란의 그 갈등 속에서 원전 산업의 현 주수와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치를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폭격과 이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뉴스가 투자 심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큰 흐름을 보는 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결국에는 마음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성공 투자의 열쇠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을 하고 시장의 수험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그 원칙을 가지려고 노력 매우 합니다. 오늘 다룬 원전 산업과 이 위험도의 이슈 그리고 투자에너빌리티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질적인 가치와 추세는 분명합니다. 세계는 에너지 전환과 안보라는 거대한 과제 속에서 원자력의 힘을 다시 빌리려 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중심에서 뛰고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올랐다고 해서 막연한 두려움에 뭐 팔 수도 있겠지만 왜 올랐는지 앞으로 더 성장할 여력이 있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답을 데이터와 사실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았다면 일시적인 조정은 과연 뭘까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마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 이 말 참 저는 되게 와닿는데 이 말처럼 시장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긴 안목으로 보면은 우량한 기업과 유망한 산업은 결국엔 그 가치를 실현해내는 법이에요. 원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점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숙되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두산에너빌리티와 또 원전 산업의 앞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건강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주말에 또 이렇게 늦은 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진정성 있는 그런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남들이 좀 두려워할 때 담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을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